나라스페이스 1분 봉을 보면은 그 반등이라는 건 결국에 저점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저점이 깨진 뒤에 반등이 나오거나 저점이 깨지기 전에 반등이 나와요. 보통.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싼 고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싼 고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싼 고점 형식으로 이제 W자 형식으로 내려올 때는 보통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냥 어디서 반등이 나왔느냐, 이 중간에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어디서 반등이 나왔느냐 보면은 0.618이라고 적혀있죠. 44,900원.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절반 이상은 되돌림이 또 이 고점과 이 저점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나왔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거의 얼마 나왔어? 한 7, 8%? 7에서 8% 정도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이 깨지면은 어떻게 되죠? 손절하는 물량이 나와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보통 손절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칙상 손절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다수는 손절을 안 하겠죠. 하지만 트레이더들의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은 저점 이탈할 때 손절이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1선 회복해서 여기서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런 데로 손절로 잡거나 아니면 여기를 손절로 잡는 게 정석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21선을 딱 회복하는 걸 보고 여기서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를 짧게 손절을 잡거나 아니면은 여기 저점을 손절을 잡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점이 이탈했을 때 손절 물량을 받아먹는 쪽이 있어요 또. 그러면 나는 손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손절 안 해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다행인데 또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 패턴을 했을 때 60% 정도의 승률이었다고. 60% 수익, 40%는 손절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나오는 척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다 베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확률상 그래도 이런 데서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얘는 그래도 오늘 당일날 주도주잖아요. 당일 주도주잖아요. 시장이 지금 얘를 집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은 60%보다는 훨씬 올라가죠. 한 80%까지는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78.6. 자, 그래서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잠깐 ABL 바이오로 한번 볼까요? 자, ABL 바이오의 일봉입니다. ABL 바이오의 일봉인데 ABL 바이오의 일봉이나 아니면 한시간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얘가 이제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격대가 이런데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데죠. 실제 여기서 한 번, 두 번 더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탈했죠.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반등 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근데 얘를 사이클 한번 볼게요. 0, 1, 61.8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되돌림이 어디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온 자리를 찾아야 돼요. 61.8이죠 여기가. 이거를 좀 더 퍼센테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61.8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탈을 했죠. 그럼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손절 물량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 나라스페이스랑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인들이 커요. 야 이게 그러면 이게 봐봐요. 어쨌든 추세는 고점이 갱신이 돼야 돼요. 고점이 갱신이 돼야 추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적인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최소한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여부를 또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또 시간을 또 새로운 어떤 진입 타점이라든지 포지션을 다시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또 흐름을 봐야 돼요. 추세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봐야 되고요. 아셨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리들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리들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좀 매매하기가 되게 편하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클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샀다고 해봐요. 여기서 샀는데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5%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죠. 21선 저항도 있겠다. 예. 근데 뭐 깨지면은 또 이런 데서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그러면 고점 여기를 추세를 반전시켰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건 좀 세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네,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보통. 또 이게 반대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살짝 이렇게 탄다. 그러면 좀 많이 가요. 이런 사이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에피스는 78만원 선까지 얘기했었죠. 물론 아쉽게 한 2만원 정도, 2, 3만원,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아쉽게 도달하진 못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또 많이 올랐죠, 사실. 올라온 건 사실이고. 그래서 68만원 선이 또 지지 구간인데, 68, 67이 또 지지 구간인데, 여기를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또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가 또 반등 라인이거든요, 지금. 살까? 저점 매수를 좀 해볼까? 이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이클을, 근데 사실 제가 뭐 아무리 교육을 1시간 동안 한다고 한들 그 사이클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종류가. 종류가 되게 많아서 사실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잡고, 특강을 한 여러분들을 한 3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것만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재밌어. 근데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수학과들은 재밌고, 또 그다음에 인문학과 쪽은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제 또 심리랑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심리적인 요인들이랑. 그래서 뭐 좀, 그래서 저도 막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굳이. 그냥 그런 거다.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또 반등 자리가 나오죠. 여기서 또 반등 자리,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점이 이탈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탈한 후인데, 보통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점이라는 건 기준은 무엇이냐? 보통 이제 양봉을 갔다가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다시 살려내면서 고점을 갱신했던 어떤 저점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자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트 볼 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이런 데는. 그리고 좀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 이런데, 이런 데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보통은 이런 데서 이렇게 트렌드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또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저점 이탈하고 나서도 막 갑자기 이런 데서 뜬금없는 데서 갑자기 반등이 나오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트렌드 반등. 이렇게 이러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아니면은 여기를 올라타면 또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볼 때 뭔가 이평만 가지고 뭐 11선, 5일선 반등, 21선 반등,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의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SPG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이평 반등이거든요. 이런 거는요, 이평 반등인데, 근데 뭐 패턴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내용들이니까요.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78.6일 것 같은데? 그쵸, 맞죠? 이거는 이제 사이퍼 패턴이에요. 사이퍼인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갱신하면은 보통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데 왜 넌 매수 왔냐? 나도 이제 지금 인지를 했어요. 나도 지금 인지를 했어. 나는 진입한 시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진입했단 말이야. 저는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다시 매도하고 했더니, 이제 이 타점은,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미리미리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람이라서 놓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걸 어떻게 나도.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썼겠다.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얘네들. 14%까지 수익 났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손실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저처럼 마이너스 1%에서 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14% 수익이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루 사이에서도 수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수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좋죠.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는. 이것도 좀 저점은 나온 것 같네요. 단기 저점은요.